네, 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범주와 카테고리제이션이라는 거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인간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이를 제거하고 공통점으로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염소라고 얘기하면은 자, 염소 중에서는 뭐 뿔이 작은 염소도 있을 거고 뿔이 긴 염소도 있을 거고 뭐 수염이 안 난 염소도 있을 거고 이런 그 개별적인 차이를 다 제거하고 염소라는 언어 속에 그냥 그 수백 개의 염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범주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있었다는 거야.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Many discussion of category, 범주화에 대한 논의가 start with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작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her book, 완전한 책을 써낸 사람이야. 범주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인간 사고에서 범주화에 대한 증거가 훨씬 더 일찍 발명이 됐대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상당히 오래전 사람인데 이것보다도 더 이전이면은 한번 볼까요? 모든 인간의 기록은 refer to 언급합니다. 범주를. 심지어 최초의 수메르인의 기록도 use symbol. 얘네들은 이제 언어가 없어서 기호를 사용하거든요. 어쨌든 기호를 사용했어. 뭐 하기 위해서? 고트, 염소나 뭐 다른 농산물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따라서 수메르인들은 treat, 대했다는 거죠. 모든 염소를 이게 중요합니다. equivalent, 동등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회계를 하기 위해서. That is, 즉, they made a category, 그 범주를 만든 셈인 거죠. 어떤 범주? 모든 염소가 represent 되는 건데 same, 동일한 기호로 represent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염소를 뭐 뿔이라는 기호로 나타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서로 다 다르죠.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키도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 뿔이라는 기호 속에 그냥 그 수천 마리의 다른 염소들이 하나로 묶이는 거야. 그죠? equivalent하고 same하게 채우면 이게 바로 범주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단어에 의존합니다. 범주화를 식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언어 자체가 사실 범주 아닌가? 언어 자체가 범주화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 그렇죠. 인간이 쓰는 모든 언어는 범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소라는 단어 속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염소가 다 이 차별점이 다 있어도 그냥 여기에 묶이는 거야. 인간 하면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억 명이 넘을 텐데. 근데 그 70억 명이 서로 다 다르잖아. 하지만 인간이라는 단어 안에 차이점은 제거되고 공통점으로 묶이죠. 이런 게 다 범주화인 거고 언어 자체가 범주화라는 겁니다. When you use the word boat, 우리가 배란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배를 언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classifying, 분류하고 있는 거야. 모든 그러한 thousands of things, 수천 개의 것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 거지. 이게 또 중요하죠. regardless of their difference. 차이와 무관하게. 그리고 무관하게라는 표현이 이제 independent of도 있죠. So, 따라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문화도 must have had, 과거 사실을 추측할 때 씁니다. 반드시 있었으면 틀림없어,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쪽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언어가 있었을 때는 무조건 범주화가 있겠죠. 언어 자체가 범주화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언어가 없어도 범주화가 있다는 거야. 언어가 없을 때도 범주화, 막 기호 같은 거 아까 사용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려는 말이 범주화라는 게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야. 언어가 있는 문화권이든 언어가 없는 문화권이든 이거는 그냥 인간의 그냥 본능이라는 거지. 여기 문장 봅시다. 자, 실제로 비록 we don't have record, 봐봐. 기록이 없어.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선사시대잖아. 선사시대는 기록 이전의 시대니까 언어가 없었겠지? 선사시대 문화에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석 잘해야 돼요. I find it hard. 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 뭐 하는 것이? To believe, 믿는 것이. 뭐를? 대절이야를. 그러면 여기서 뭐를 믿는 것이 어려워야 될까? 이 대절 이하는 어떤 내용이어야지 논리상으로 맞을까? 당연히 이 대절 이하는 범주화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지. 왜냐면 왜 이 내용이 대절 이하여야 되냐면 범주화를 못했을 거라고 믿기는 어려우니까. 이 글의 주제는 언제나 어떤 시대에서든지 범주화는 있었을 거다가 주제니까 이 대절 이하만큼은 범주화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와야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빈칸추론 자리로 나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죠. 앞에 부정어가 있기, 하드라는 그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그러한 원시 시대 사람들이 봐봐. didn't, 못했을 거야. 인식을 못했을 거야. 어떤 을 being the same kind of thing, 똑같은 종류의 것. 자, 뭔가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게 범주하잖아. 근데 그걸 못했을 거라고 믿긴 어렵다고. 똑같은 종류의 것이 뭔데? 사냥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언어 못 썼을 때 그럼 영양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사냥할 때
이번 토끼는 다르군. 뭐 이번 영양은 좀 뿌리 길어서 얘는 영양이 아니군.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다 똑같은 사냥체로 봤다라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영양은 사냥감이나 곤충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줄. 그들이 카브업 해체했을 때 100번째 그 영양을 해체했을 때도 그들은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to find 발견할 것을 간을 이제 세임플 똑같은 장소에 간이 있을 거야. 뭐와 같은 1부터 99까지에 잡았었던 그 영양들과 똑같이. 왜냐면 얘네들은 모두 영양이니까. 이게 이제 과거 조상들의 또 범주화를 알게 모르게 먹었다? 썼다라는 증거인 거죠. 증거야, 증거. 그래서 결국 영양도 사냥감인데 모두 시밀러하다라는 그 믿음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 자체는 범주화라는 것이 일단 과거든 지금이든 언제든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